안녕하세요, 4월의 아빠입니다. 오늘 리뷰해볼 작품은 셰익스피어의 희곡 햄릿입니다. 영국 최고의 극작가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리어 왕, 오셀로, 맥베스와 함께 4대 비극으로 불리는 작품이죠. 오늘의 작품인 햄릿은 4대 비극 중 가장 먼저 쓰여진 작품으로 작품을 읽어보거나 연극을 관람하지 않은 사람들마저도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라는 대사를 들어봤을 만큼 유명한 작품이죠. 작가인 셰익스피어에 대한 소개는 지난 맥베스 리뷰 영상 제2부에서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린 바가 있어요. 이번 영상에선 넘어갈 겁니다. 작가에 대한 소개가 궁금하신 분은 카드를 통해서 맥베스 리뷰 2편을 감상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작품의 줄거리 소개를 시작할게요. 이 작품은 복수 비극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작품의 배경은 12세기 덴마크고요. 햄릿은 이 왕국의 왕자입니다. 독일의 비텐베르크에서 유학 중이던 햄릿은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듣고 급히 귀국을 했습니다. 햄릿의 아버지는 궁전의 뜰에서 낮잠을 자다가 뱀에 물려서 목숨을 잃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상한 건 다음 왕위에 오를 사람이 왕자인 햄릿이 아니라 햄릿의 숙부이자 죽은 왕의 동생인 클로디어스였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새로 왕이 된 클로디어스는 햄릿의 어머니이자 죽은 왕의 부인인 거트루드를 아내로 맞아들이기까지 합니다. 햄릿은 자신에게 벌어진 이 상황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신 것도 충격이지만 남편이 죽은 지 2달도 안 돼서 재혼을 해버린 어머니한테도 큰 충격을 받았거든요. 햄릿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질질 끌려갈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왕궁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죠. 밤새 궁을 지키는 파수꾼들이 유령을 본다고 하기 시작하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오늘의 작품인 햄릿은 희곡입니다. 이 작품의 첫 장면은 파수꾼들에게 유령이 나타나는 장면으로 막이 오르죠. 유령은 어두운 밤 죽은 선왕의 갑옷을 입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요. 게다가 햄릿도 검은 상복을 입고 있기 때문에 시작은 굉장히 음산한 분위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햄릿 앞에 나타난 유령은 자기 자신이 아버지의 유령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억울함을 토로하고요. 자신이 독살당했다는 사실을 햄릿에게 알리고는 복수하라라는 말을 합니다. 햄릿은 처음에는 유령의 존재를 의심했습니다. 본래 중세시대의 덴마크 왕자들 같은 경우에는 왕궁에서 태어나 왕궁에서 교육받는 것이 보통이었거든요. 하지만 셰익스피어는 햄릿을 독일에서 유학한 것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주인공이 지식인의 면모를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이러한 캐릭터의 특징은 주인공 햄릿의 성격과 행동 반경을 설정해줬고요. 또 복수를 위해서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는 인물이라는 것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햄릿은 복수하라라는 국왕의 유지에 따라서 자신의 어머니와 결혼을 한 숙부에게 복수할 것을 맹세했어요. 하지만 복수라는 게 그렇게 만만치가 않죠. 자신이 지식인인 만큼 독살당한 것이 사실인지 그리고 자신 앞에 나타난 망령이 진짜 아버지인지에 대한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햄릿은 우선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어요. 하지만 자신이 이것저것 들쑤시고 다니다가는 자신마저 독살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미친 척 연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숙부의 경계심을 풀어놓으려고 했던 건데요. 하지만 진실을 파헤치려고 하는 이 햄릿의 미친 척은 오히려 클로디어스가 더 경계심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궁에 유랑극단이 나타났습니다. 햄릿은 아버지의 죽음을 둘러싼 비밀을 확인하기 위해서 유랑극단을 이용하기로 결정하는데요. 극단에 찾아가서 비엔나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을 다룬 극이야 라고 하면서 쥐덫이라는 작품을 무대에 올리도록 지시했습니다. 제목 그대로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숙부에게 놓는 덫이기도 했던 거예요. 이 작품의 내용은 비엔나 공작 동생이 자신의 형을 독살하고 그의 아내의 사랑을 얻는다는 것이거든요. 연극이 진행되는 동안 햄릿은 숙부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흉악한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죄 없는 폐하나 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지 말입니다. 숙부를 조롱한 거예요. 이 연극 내용에 충격을 받은 클로디어스는 끝까지 다 보지 못하는데요. 이러한 숙부의 반응에 햄릿은 지금껏 자신에게 필요했던 그 확신을 얻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계기로 동시에 클로디어스도 미친 척하고 있는 햄릿이 내 왕위의 위험한 인물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햄릿은 이제 본격적으로 복수를 실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렇게 왕비인 어머니 방에 찾아가서 선왕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캐묻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던 중에 왕비의 방 거울 뒤에 누군가가 지금 우리 대화를 엿듣고 있는 것 같다는 걸 눈치를 챘어요. 햄릿은 거울 뒤에 숨어있는 자가 숙부인 클로디어스라고 생각을 하고는 망설이지 않고 칼을 뽑아 그를 찔러 죽였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어요. 불행하게도 칼에 찔려 죽은 사람은요, 햄릿이 사랑하던 여인 오피리아의 아버지 폴로니우스였습니다. 결국 그 일로 인해서 햄릿이 사랑하던 여인 오피리아가 아버지를 잃은 슬픔으로 실성한 채로 들판을 헤매다가 물에 빠져서 죽게 됐죠. 이 일로 인해서 숙부인 클로디어스는 햄릿을 죽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도는 무산이 됐고요. 새로운 카드를 딱 내밀었는데요. 바로
오피리아의 오빠인 레티어스와의 검술 시합을 제안한 겁니다. 이 검술 시합 같은 경우에는 햄릿 때문에 아버지와 여동생을 잃은 레티어스의 복수나 마찬가지죠. 그렇게 햄릿은 검술 시합에서 레티어스의 돈 묻은 칼에 콕 찔려서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인 왕비는요, 클로디어스가 햄릿을 죽이려고 준비해놨던 독배를 마시고 죽었어요. 햄릿은 치명상으로 죽어가는 도중에 자신을 찔렀던 돈 묻은 칼로 결국에 숙부인 클로디어스를 콕 찔러서 죽였어요. 이렇게 햄릿, 왕비, 클로디어스 모두 다 죽습니다. 이렇게 유혈이 낭자한 마지막 결투 장면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작품 햄릿은 막을 내리죠. 흔히 햄릿을 우유부단하고 고뇌하는 인간형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햄릿형 인간이라는 인용구 때문에 평가절하가 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이 햄릿이 결정을 해야 됐던 사안이 일상에 자질구레한 것들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 한 인간의 실존에 관한 사안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햄릿은 아버지의 살해범을 눈앞에 두고도 자신의 의지대로 할 수 없다는 이런 이율배반적인 상황 속에서 자신의 삶을 정립해 나가야만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햄릿은 이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맞서 싸워 죽을 것인가 하는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에 설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또 이 서로 상반되는 양극단의 가치들 속에서 자신의 실존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고뇌를 해야 했던 겁니다. 오히려 햄릿이 자신의 속내를 감추기 위해서 썼던 미치광이라는 가면이 이 극의 후반부에 가서는 실제로 햄릿이 미치광이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햄릿이라는 작품이 비극인 이유는요, 주인공인 햄릿이 결국 죽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가 아버지의 죽음의 진실을 알게 된 이후로 모든 것이 뒤엉키고 이래저래 다 죽기 때문입니다. 그 죽음들 중에서 사울의 아빠가 개인적으로 가장 연민과 동정을 불러일으키는 죽음은 햄릿의 애인인 오피리아의 죽음이었거든요. 극 중에 햄릿이 오피리아에게 수녀원으로 떠나라 라고 말하는 장면이 굉장히 유명한데요, 숨겨진 뜻이 있습니다. 조용한 곳에 들어가서 세상과 단절한 채 살아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애인한테 독소를 퍼부은 거나 마찬가지였거든요. 당시에는 수녀원에서 매춘이 행해지고 있었다고 하네요. 결국 햄릿은 속세를 떠나버려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너 차라리 가서 매춘부가 되라 라는 독소를 퍼부은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오피리아는 이 작품에서 상처받은 순수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그녀는 여러 화가들에 의해서 그림으로도 그려졌고 또 수많은 배우들에 의해서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이 되기도 했는데요, 가장 슬프고도 아름답게 죽은 여주인공이라는 수식어를 달고 있습니다. 이 작품이 이렇게 오랜 시간 사랑을 받은 이유를 생각해 볼까요? 대중들은 부왕의 원수를 갚음으로써 국가 질서의 회복을 꾀하려 했던 청년 햄릿의 고뇌에 공감을 했고, 마지막 순간 검을 빼앗아서 부왕의 복수를 하고는 친구인 호레이쇼에게 진실을 밝혀달라고 말하며 죽는 그 죽음을 숭고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렇게 대중들은 작품에 열광했던 것 같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영화, 뮤지컬, 연극 등으로 수없이 표현 매체를 바꿔가면서 재해석이 되어온 작품 햄릿. 지금도 세계 각지에서 수많은 배우와 연출가들에 의해서 재구성되고 있습니다. 4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렇게 활발하게 작품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그 예술성이 인정받았다는 것, 그것과 같은 말이 아닐까요? 네, 여기까지가 17세기의 한 위대한 극작가의 손에서 만들어진 신화와도 같은 작품 햄릿의 리뷰였습니다. 이 작품 햄릿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인간의 사고와 행위의 본질을 끊임없이 묻고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사울의 아빠는 또 다른 작품으로 여러분을 만나러 오겠습니다. 즐겁게 감상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